자, 이번에는 면세 사업자 관련해서 사업장 현황 보고에 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처음 하는 거라서 일단 기본적인 거 이름부터 좀 설명하고 나중에 더존으로다가 어떻게 신고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면세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봤으니까 자,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법인은 1년에 4번, 자, 개인은 6개월에 한 번 원칙적으로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신고를 해 부가세를. 그러고 나면 자,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라와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귀하의 직전 연도 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소득세를 자진 신고하라고 나오는데 이때 여기 수익 금액이 찍혀 있어요. 수익 금액이 얼마라고. 자,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본인들이 이렇게 부가세 신고 기간 동안 신고한 그 매출을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수익 금액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소득세는 신고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추계 방식이 하나 있고 추계 방식, 그 다음에 장부를 만들어서 하는 장부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선택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계가 됐든 장부가 됐든 이 수익 금액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자, 이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사업자만, 즉 매출이 과세인 것만 기본적으로 신고하고 과세 사업자가 덤으로 면세 매출이 있을 때는 이 부가세 신고에 면세 매출까지도 포함해서 신고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자, 그렇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 때 순수하게 면세만 파는 사람들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자, 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 면세 사업자들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가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요 수익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지만 추계가 됐든 장부가 됐든 소득세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한 번도 안 했죠. 자, 그래서 최소 뭐를 알아야 된다? 수익 금액을 알아야지만 내년 5월 달에 소득세를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년 동안의 면세 수익 금액을 자, 1번 신고 기한은 언제냐면 면세 사업자들은 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현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신고 기한은 2월 10일까지. 자, 이때 신고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부속 서류가 있어요. 부속 서류가 있는데 합계표가 있어요. 합계표. 이제 부가세하고 좀 비슷한데 자, 면세 사업자들은 매출과 매입을 봤을 때 자, 매출에는 과세가 있고 세금 계산서, 면세가 있죠. 당연히 여기는 과세는 없을 거고 면세만 있을 수 있다. 자, 매입도 면세 사업자가 과세를 받을 수 있고 면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능하다. 단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자, 면세 사업자는 매출이 면세이기 때문에 이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안 해준다. 그래서 나중에 알겠지만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해준다. 매입세액을 불공제. 즉 자산이나 비용의 원가로 산입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매출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합계표가 있고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랑 계산서 합계표가 있다. 자, 그게 있고 자, 요거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가산세 의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다 보면 조세 협력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일정한 경우에는
복식기장 의무자, 복식기장 의무자일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이런 계산서 합계표 같은 거를 미제출했을 때, 합계표를 미제출했을 때도 가산세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해서 더 기본적으로 찾고, 일단 큰 흐름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면세 사업자 현황 보고라는 거는 이 소득세 산출을 위한, 소득세 산출을 위한 기초, 여기 매출 금액을 확정 짓는 기본적인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적인 거는 여기서 요 정도만 하고 바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을 할 때 빠른 부가세 입력 가서 매출은 두 가지 있겠죠. 전자분, 자, 면세사업자도 전자가 있으니까 전자분 끌어오고, 그 다음에 종이 있으면 자, 수기로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카드 매출. 자, 이건 뭘로 넣어주면 돼요? 카면으로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뭘로 넣어줘요? 현금 면세, 이렇게 넣어줍니다. 현면.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도 이제 우리 순수 현금 있죠? 순수 현금이 있어요. 자, 이거 면세 건별로 넣어주면 되죠. 면세 건별로 넣어주면 돼요. 자, 요렇게 다 넣었을 때 정확한 수익 금액이 나오는 거겠죠. 자, 매출에서는, 자, 입력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매입에서는 여기도 전자가 있을 수 있겠죠. 전자 두 가지, 뭐 세금 계산서나 또 계산서, 이건 이제 끌어오면 되는 거고, 그다음 종이가 있겠죠. 종이도 매입이니까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요때 전자분 요 세금 계산서 입력할 때, 전자 끌어올 때, 또 종이도 여기 세금 계산서 요 부분 어떻게 한다? 매입세액 불공 처리를 해준다. 매입세액 불공. 사유는 면세 사업자 관련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더 좀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여기 개인 조정에, 자, 다시 개인 조정에 와서 여기 신고 부속, 면세 신고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누르면, 자, 기본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빠른 부가세 입력에서 그 매출과 매입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여기 첫 번째 1번 수익금액 명세라고 나와요. 즉 매출과 관련된 내역이에요. 자, 그래서 수익금액이 여기다가 끌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까 매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넣었죠. 자, 그러면 그 금액이 수익금액에 끌어온다. 자, 그 다음에 1번은 그렇게 넣는 거고요. 2번 수익금액 구성 명세. 자, 요거는 이런 뜻이에요. 수익금액이 만약에 여기 1억이다 그러면, 자, 여기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수익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 결제 수단이 그러니까 수익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즉 계산서 매출이 얼마냐, 신용카드 매출이 얼마냐, 현금 영수증 매출이 얼마냐, 나머지 기타. 결론은 여기 합하고 1번 수익금액 요 합하고 2번에 여기 세 가지를 합친 요 합하고 항상 일치가 돼요. 여기도 다 합해서 1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적격증빙 수취금액을 적는 건데, 요거는 이제 매입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적격증빙의 세 가지죠. 계산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요 세 가지가 얼마냐를 갖다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입 계산서에 보니까 전자냐 아니냐, 그 다음에 매입 세금 계산서도 전자냐 종이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입 금액, 즉 매입 중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금액을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4번 기본 경비 적는 건데 해당 사업장에 자, 여기 연합계예요. 연합계. 임차료 연합계가 얼만가? 또 매입액이 얼만가? 또 인건비가 얼만가? 그 다음에 그 밖에 재경비가 얼마인가? 자, 요거를 기본적으로 넣어주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웃기죠? 내가 소득세 때 장부 안 만들 건데 경비가 얼마인지 뭐가 얼마인지 이거 뭐 계산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예요. 다만 이제 장부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이 경비들이 나오니까 그걸 적을 수는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거 틀렸다고 해서 어떤 가산세 규정은 없어요. 중요한 건 요거 여기 적격증빙 같은 거 제대로 제출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5번 기본사항 적어주면 되고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6번이 중요해. 6번 계산서 등 전산매체 및 서면 첨부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또는 뭐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제출할 때 가산세가 있듯이 자, 여기서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1년치를 다 신고하는 거예요. 자, 여기 6번에서 여기 물음표를 클릭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번에 내가 신고할 때 전자가 있으면 이렇게 또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전자가 있으면 이렇게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신고를 한다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익금액 검토표가 있는데 이게 첨부 대상이면 체크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내가 작업을 하고서 요 서식과 일치하지 않으면 에러가 떠요. 자, 이건 좀 더 한번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설명을 지금 안 했는데 내가 매출 계산서가 있다고 매출 계산서 그러면 계산서 매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키가 계산서 키가 있죠. 잠깐만 여기 확대해 보면 여기 요 계산서는 매출과 매입이 있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는 매입만 있을 수 있겠죠. 요걸 클릭을 하면 자, 계산서를 클릭하면 자, 기간을 넣어주도록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요렇게 01월부터 12월을 눌러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세금 계산서도 여기서 예전에 어떤 사고가 났냐면 이거를 여기 보시면 회계 부가세 있죠. 여기서 마감을 짓고 전송이 안 된 사례가 있었어요. 예전에 여기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가 있는데 입력하고 면세사업자는 여길 절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어디 개인주정에서 현황 신고서에 어디 여기 계산서, 세금 계산서 여기서 마감키를 눌러준다. 기간도 항상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거 주의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현황 보고가 기본적인 경우는 요 한 장이면 돼요. 요 한 장. 근데 우리 이제 세법에서 요 사업장 현황 신고서 밑에 요 부속 서류가 있어요. 부속 서류. 즉 업종별로다가 네 수익 금액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꼼꼼하게 업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의료업자 또 뭐 여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이제 거의 세부 사항 같은 거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학원 한번 보면 기본 사항에 이렇게 나오죠. 강의실이 몇 개고 강의실 수가 몇 개고 사무실 면적이 얼마인가 이런 것도 적고 뭐 단가반 종합반 이런 식으로 또 교수 편향도 적으래요. 또 직원도 몇 명이냐 교수 편향은 뭐 종합반이냐 단가반이냐 주야간. 자, 결론은 매출과 관련돼서 요거를 일치를 시켜야 돼요. 자, 구체적인 거는
이제 일 해가면서 배우고 기본적으로 내가 빠뜨리면 안 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뭐가 추가로 있다? 요 해당 업종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속 수익금액 검토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되고 나면 면세사업자 여기 키가 보이나요? 맨 밑에 보이죠? 여기 다 되고 나면 면세사업자 전자신고를 여기서 누르는 거예요. 키가 일단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죠. 키도 못 찾으면 또 안 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면세사업자는 먼저 자료를 부터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한다? 재무회계에 가서 빠른 부가세 입력해서 매출, 부가세 신고하듯이 매출, 매입,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순수 현금,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다 해놓고 나서 자, 개인 조정에 가서 현황 신고서로 들어와서 자, 1번부터 여기 7번까지 1번은 매출이 얼만가를,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하고 여기 수익금액하고 반드시 일치가 돼야죠.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일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입력할 때 분계 있음으로 넣어줘야겠죠. 분계 있음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합하고 나중에 현황신고서상 매출이 똑같아진다. 간혹 가다가 분계 없음으로 해가지고 이 합계표만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 수익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꼭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 매출 수익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자, 이런 건 지금 이제 도전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자동으로 다 끌어오는 게 있어요. 가끔가다 수동으로다가 또 맞춰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기본은 내가 답을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아, 여기 수익 금액이 2번에 합하고 항상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 여기는 1억이라고 쓰고 여기다가는 9천만 원이라고 쓰면 마감회사 아마 걸릴 거예요. 또 3번도 적격증빙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기본 경비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6번이 중요하죠. 6번 요거 틀리면 마감질 때 또 에러 나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면세사업자 현황보고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가산세가 있는 게 요 부분이에요. 요 합계표 제출하는 거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계산서를 눌러서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꼭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도 1월에서 12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마감을 지면 면세사업자 현황 보고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